원래 언어는 그리스어의 이데아. 철학사 책 읽으신 분은 플라톤의 이데아론 유명하죠. 이데아론. 그게 이제 영어의 아이디얼리즘의 이제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상주의로 번역되는데, 이상주의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그 번역을 하다 보면 이상주의라는 용어로 딱 규정되는 순간 맞는 면도 있지만 나머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되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verbal overshadowing이라고 그러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너무 그 좁은 것만 확정되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불교 이런 데서도 불림문자 그러죠. 스님들이 그러죠. 예전 성철 스님 이런 데 가서 송광사 가면 동양 철학자들이 정신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 옆에서 성철 스님이 할 말 필요 없어요. 밑에 꼭 전라도 분이 말은 필요 없어요. 딱 그래 옆에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 맞아요. 말로 표현했을 때 오는 명확함이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순간 사라지는 면들 때문에 종교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도 이제 그 신비주의, 초기 기독교 이런 데는 다 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주의로 그래서 이제 가죠. 자, 그러면은 철학에서는 왜 그 이데아를 자꾸 명확하게 하려고 했냐면은 너무 명확하게 안 하고 두루뭉술이 놓는 순간, 개념화되지 않는 순간 그 다음 단계의 사유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는 자꾸 이제 명확하게 그 지칭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때문에 그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그 뱀눈나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뱀눈나비는 그 라틴어로 유메니스 세멜레라고 불러요. 혹시 신화 아시는 분, 예술 아시는 분 중에 세멜레가 누구예요? 오페라인데? 헨젤이라는 오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잖아. 세멜레.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예요. 디오니소스 신에. 그러면 이제 그 디오니소스 신의 아버지는 제우스죠. 그래가지고 제우스하고 세멜레가 이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헤라는 정부인인데 제우스는 계속 여러 여자하고 연애하는 장면 나오면 한국에서 오해해요. 아니 신이라는 작자가 왜 저렇게 바람 피우냐. 옳지 않아.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뱀눈나비라는 게 명칭이 유메니스 세멜라라는 게 굉장히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에는 신화를 흔히 아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제 예, 빨리 오십시오. 오셨어요? 세멜레는 제우스하고 연인 관계인데 매일 밤에 자려고 할 때 제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옆에 헤라가 정부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질투에 의해서 너 네 애인 얼굴 봤어?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거 봐. 그러니까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꼭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래, 제우스한테. 그래서 제우스한테 자꾸 당신 모습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니 내 모습을 보면 안 된다.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더욱더 의심이 가는 거야. 이제 세멜레가 아니 자기 모습 안 보여주면 이제 안 사귈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모습을 드러내면 제우스는 뭘로 나타나야지? 벼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벼락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제 세멜레가 타 죽어요. 타 죽었는데 그 안에 이미 디오니소스를 그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아까우니까 얼른 빼서 자기 허벅지에 넣고 꼬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2번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딴 시간에 그
해석하도록 하고요. 지금 뱀눈나비가 그 이름이 붙은 데는 뱀눈나비가 전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예수라고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뱀눈나비의 유전자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뱀눈나비는 우리가 이제 오디나리 스티뮬러스 사인 정상적인 일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게 모든 동물, 곤충, 우리 인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겠다.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보면 사랑하고 싶다 이런 이 느낌, 그 본능, 요 자극에 정상 반응하는 걸 이제 노멀 사인 스티뮬러스에 반응한다 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뱀눈나비 중에 특별한 수컷들은 그런 정상적인 암컷을 따라가지 않고 그 뱀눈나비들은 이 밝은색 그 나비보다도 암컷보다도 검은색 암컷을 좋아해요. 그랬는데 학자들이 어느 날 정말 현실에는 없는, 자연계에는 없는 엄청나게 새카만 암나비를 인공으로 모형을 딱 보여서 이제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현실에 있는 암컷은 안 쫓아다니고 개만 쫓아다니는, 이제 그게 초일상적 자극에 반응한다 그래요. 슈퍼노멀 사인 스티뮬러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우리는 다 3S의 후예다. 슈퍼노멀 S 스티뮬러스 사인에 너희들은 그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현실의 그 유교 논리에 보면 입신양명이 목표잖아요. 유교에서는 이름이란 것이, 박형이라는 건 유교에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무슨 수진이라고 그러셨죠? 윤수진은 유교에서 말하는 건 이름이 아니야. 박교수가 이름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유교에서는 사회에서 출세해서 입신, 사회에 나와서 이름을 드럽혔을 때 그걸 이름이라고 그러지, 그냥 그 나와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름 축에 안 속해요. 박근혜는 이름이 아니야. 박 대통령 이름이지.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다 서 누구라고 안 해요. 서대령 해야 그 사람들 기분 좋아하지. 예. 무슨 장군 이러지 누가 이름 안 불러요 절대로. 특히 동양에서는. 그럼 그건 아까 말한 정상 일상적 자극에 반응하는 거야. 사회에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근데 이제 아까 초일상 자극에 반응하는 뱀눈나비는 내 실제 암컷하고 섹스 못해도 좋아. 그 인공나비 쫓아서 그냥 평생을 그냥 후손도 못 보지만 그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이데알레는 그걸 말씀. 네,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유전자에 갖게 되면 그 유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틴어의 inclinatio, 영어의 inclination, 성향이에요. 내 안에 클리노 하면 이제 치우친다 뜻이에요. 성향.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여기 하는데 만족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예술적 의미가 뭐며 이것은 뭘까, 이런 의미를 찾으려는데 더 성향 있는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예술가적 성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음악에서는 여기 괴테 시, 톨스티의 요 마이 이데얼, 아이디얼 여기 했는데, 요건 문학 같은 데서는, 시에서는 그냥 어떤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철학에서는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뜻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무슨 약을 먹죠? 두 개의 약 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아스피린. 푸른 약과, 영화 안 보셨구나. 푸른 약과 붉은 약을 줄 때 붉은 약을 선택하죠. 붉은 약을 먹은 이야기는 이제 저쪽 세계로,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매트릭스는 이제 원래는 수학에서 순열 조합 뭐 때문에 쓰는데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로 치면은 우주 모 여신, 대지 모 여신, 테라 마테르라고 해요. 그건 인류학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를 어머니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여신의 자궁을 마트릭스라고 그래요. 자궁. 그래서 그 마테리아, 영어 매터, 물질도 거기서 나와요. 마트릭스라는 건 마트릭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딴 쪽으로 나오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연금술사에 있어서는 보통 광물이 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보통 기사가 흑기사 과정 겪고 이렇게 그 입문 과정을 겪으면 그 후에 이제 새로운 기사로 태어나듯이 매트릭스의 상징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서 딴 원하는 쪽으로 나오는 그 기본 물질을 마트릭스라고 그래요. 그 영화가 그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약을 먹고 거기 주인공이 들어간 순간 그 왜 맨인 블랙이라고 그들 검은 옷을 입은 애들하고 이제 싸우고 그런 장면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들어가는데 이쪽 세계가 리얼한가 저쪽 세계가 리얼한가 거기 그 질문 그 깜둥이가 던지는 장면이 유명하죠. 이제 철학과 1학년 들어오면 이제 첫 수업 제목이 이제 이쪽 세계가 리얼한가 저쪽 세계가 리얼한가 이제 그건데 자 잘 보세요. 이때 보통 때는 아이디얼리즘하고 리얼리즘하고 철학 초자에 들어가면 그걸 대립시켜서 생각해요.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는 반대편인 줄 알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쪽 세계에서 리얼하다고 생각한 게 저쪽 세계가 아니까 리얼한 게 아니고 저쪽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께 더 리얼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리얼리티는 이쪽 아이디얼리즘하고 이제 오히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립관계가 아니고 그때는 저쪽 세계 가면 아이디얼리즘이 리얼리즘하고 이제 같은 문맥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하고 최초의 혁명가라고 불리는데 되게 오해하는 게 플라톤이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쫓는 비현실주의자다라고 오해해요. 근데 플라톤은 정반대예요. 리얼한 세계의 법칙을 흔히 알아가지고 내가 현실에는 없지만 그 이상적이고 완벽한 걸 실현시키려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진정한 혁명가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체 게바라죠. 체 게바라가 플라톤주의자에서 그 누구지? 이번에 죽은 카스트로하고 그 큐바의 혁명 완성한 다음에 너 장관 자리 하나 줄게 하니까 딱 기분 나빠요. 체 게바라는 누구 보고 누구죠? 지금 죽은 카스트로 보고 너는 타락했군. 딱 진정한 혁명가면 여기서 이 혁명을 일으켰으면 다음 나가 필요한 쪽으로 또 가야 돼. 그래서 자기 나라 볼리비아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지만 근데 삶은 항상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는 빨리 와요.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것만 있죠. 할리 데이비슨 탁 있고 쫙 기타도 잘 치고 그 멋있는 면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뱀눈나비처럼 그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향은 뭐냐면 자연계에 있는 거에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아까 왜 인공으로 진짜 새카만 나비를 보여주자 그걸 따라갔듯이 여러분 이 예술가는 현실 중에 현실에 지금 뭐 자동차 타고 왔고 지하철 타고 왔고 리얼한 세계에 살아야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중적이어야 됩니다. 이중적이란 말은 제가 독수리에 잘 비유하는데 독수리는 이제 그 두 겹의 눈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 몇백 미터 위에서 딱 아래를 내려보면 전체를 조감하는 이 그 시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토끼 저기 보인다 그러면
토끼만 집중적으로 그 개별자에 집중하는 그 두 겹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전체 보는 눈과 부분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 눈은 이상을 보는 눈과 현실 보는 눈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지. 현실은 아예 안 보고 이상만 보면 아까 뱀눈나비 후손도 못 보고 그냥 현실이 없는 거 쫓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예술가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제 몽상가로 흐르고 실제 작품은 못 내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인데 현실이 못 알아주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예술가가 이 18세기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진정한 아이디얼리즘을 이해 못한 거고, 진정한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건 리얼리즘에 바탕해서 항상 두 겹의 딴 눈으로 아이디어라는 걸 추구할 때, 그게 이제 그 오늘 만약에 이데알레라는 노래를 배울 때 여러분이 그 이데알레 혹은 아이디얼리즘에 들어있는 깊은 철학적 뜻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혹은 백과전서 철학자, 혁명주의 철학자라고 셋으로 불려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단두대로 사라진 호베스피에르도 있지만 방동,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알죠? 이데올로기.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맨날 이데올로기가 어떻구나 하는데 그 이제 발음이 좀 독일어로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 예, 그리고 이념. 근데 그때 이념도 굉장히 좁은 의미로 현실에 있는 거 막 다 때려 부시고 혁명하는 이념만 생각하는 그건 도스토옙스키가 아니고 저쪽 독일 러시아 트로츠키 혁명 이쪽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려는 거고,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경제적 혁명은 실패해요. 경제적인 혁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재산도 가져야 된다는 걸 사회적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안 되죠. 옛날에도 안 됐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80년 동안은 완전히 거의 그 혼란기가 와요. 그 혼란기 중에 하나, 너무 현실이 왕정 예전 체제보다 더 어려운 걸 보고 이게 혁명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쓴 누가 이제 빅토르 유고는 왕당파라고 욕하기도 하지만 왕당파라고 하기 못해요. 아까 그 플라토니스트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불어로 레 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대에 나온 번역에 보면 너무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야. 제목이 레 미제라블 아니야. 가련한 것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는 자비 뭐 이런 뜻으로 시작해요. 아니야. 그 미세르가 미제르 코드로 들어가면 비천한 사람에게 내 심장을 열어준다 해서 미세르코드 하면 자비가 가는 거고, 그냥 미제라블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제목 잘 붙인 거죠. 그래서 가련한 게 맞네요. 네, 가련한 그 번역이 제일 또 마음에 든다니까. 또 존재도 하지 말고 가련한 것들. 얼마나 가슴 아프면 그 사람이 가련한 것들이라고 했겠어. 했는데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데올로지라는 단어를 데스티드 트라시라는 사람이 처음 신조어로 만들어요. 이때 이데는 아까 그 뱀눈나비 이상주의 쫓듯이 자연계에 없는 이상적인 걸 쫓는 성향을 유전자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데만 봐. 불어로 이제 아이디어, 영어 아이디어가 불어로는 악상떼기 이렇게 하면서 이데예요. 그래서는 이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유치원생만 해도 여학생 막 길 가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주로 유학 갔을 때 유치원 옆에 있었거든요, 집이. 그러면 유치원 애들 들어오고 등굣길 하굣길에는 일부러 산책하는 체하고 애들 뒤에 따라가. 이것들 무슨 얘기 하나 들어. 그럼 무지하게 재밌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남성형이에요?
불어. 여성형. 이대. 네. 그래요? 모든 추상적 관념은 다 여성형이에요. 아니 근데 그걸 또 추구하는 거가 남자들만 그런 데가 아니죠. 그럴 리가. 남성들만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융이라는 사람은 네. 그런 추구력이 강한 걸 아니마라고 불렀고 아니, 여성형이잖아요. 네. 아니무스는 남성형인데 주로 이제 그 반대쪽으로 썼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정신분석학에서 융이 또 그 개념을 원용해서 자기 독특한 세계를 열어요. 아니마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건 딴 버전에 아주 또 막 2시간짜리고 그래서 윤 선생님 집 아니야? 네? 유. 융. 엄청 썰렁하냐? 그래가지고 추워. 가만 있어. 그 융하고 융하다 보니까 뭐 아까 데스티트같이 이대. 예. 로지는 그리스의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계산적 이성도 들어가고 카톨로지, 사이콜로지 뭐 하여튼 로지자 붙는 건 다 저게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자유평등 박애 이상을 실현하려는데 이게 현실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성적 사회로 와서 정열적인 꿈만 갖고는 현실 그 원하는 걸 현실화시키는 건 택도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로고스를 중시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이 있으면 혹은 이상이 있으면 그걸 실천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그걸 합해서 이데올로지라고 이제 불어는 지로 발음해요. 이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어 영향을 많이 받거든. 일본 애들이 독일 것 많이 들여왔고 우리는 일본 용어 그대로 일정시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대 철학과도 다 하이데거가 80% 실존주의 철학 전공했듯이 그 당시는 다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균형이 이렇게 잡혀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프랑스 철학하는 애들 훨씬 많아요. 학생들 중에 우리 때는 독일 철학이 한 90%였고 프랑스 철학은 전무 그랬는데 지금은 독일 철학 시대가 가서 별로 안 해 애들이. 근데 이제 이데올로지라는 단어 설명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끝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지자는 그러니까 꿈만 쫓는 게 장땡이 아니고 꿈을 실현하려면 그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회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요. 경제학, 통계, 사회, 그다음에 예산, 재무부에 예산이 얼마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정신 때문에 전 국민을 그 무상교육 국민학교부터 시키겠다 딱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공무원들이 예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럼 나폴레옹도 그 혁명 정신을 잘 알았으니까 그럼 5년한, 10년한, 15년한 이 계획 5년 계획을 그때 세워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플래니즘, 계획주의라는 게 18세기부터 이 인류 서구 문화에 유행하면서 일본 애들이 들여오고 일본이 만주에 계획 도시를 세워야 할빈형 뭐 이게 다 일본 애들이 그 나폴레옹 그 영향으로 그걸 세우는 거야. 자, 박정희 욕할 건 없고 욕 안 할 것도 없고 만주군관학교 나오면서 일본 그 영향 때문에 5.16 혁명 이후에 혹은 쿠데타 이후에 김종필이는 나세르도 가고 해서 5개년 계획할 때 그 영향을 굉장히 받아서 계획 실천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태 예산 안에 범위 안에서 자 국민학교 선생님 수는 지금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년 안에 몇 명 늘리고 학교 늘리고 예산 늘리고 차곡차곡해서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는 교육부 예산이 최고 많아요. 국방부, 내무부 이런 데보다 훨씬 교육부 장관이 높아요. 서열이. 그게 프랑스 혁명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은 에콜노르마 그러죠. 파리 고등사범학교 뭐 유명한 애들은 사르트르부터 다 거기 나온 건데 거기는
바로 그 프랑스 혁명 이념에 따라서 현실을 이제 목표치를 이상을 두고 그 차곡차곡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경제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 이제 미국 넘어가서 미국에서 경제학도 발달하자 한국은 너무 미국 유학 가는 틈에 이제 미국적이야. 근데 프랑스로 유학 가면 경제학과 이런 데로 안 가요.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있지는 않아. 항상 정치경제학과예요. 같이 놀아요. 아니 경제를 하는데 정치를 모르고 무슨 경제를 하냐 이런 뜻이죠. 왜냐 그때 경제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 살림, 국민 교육 이거 이 철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면서 다 과가 나뉘면서 한국은 막 경영학과가 뭐 몇 개로 쪼개지냐면 무역학과 또 국제무역학과, 국내무역학과, 통계학과도 나왔어요. 통계학과, 저 산업정보과 무슨 정보과 그래서 이게 막 늘어나면서 전체 보는 눈이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출신이 재경원 들어가서 상급, 2급, 1급 가봐야 다 우병우 같은 애들만 나와. 짧게 이것만 보고 사리사욕으로 가지 이게 나라 전체 살림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오늘부터 조금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미국 영화 보면 콜로넬 대령하면 여기 꼭 독수리가 있죠. 모든 계급은 저 로마 때 계급을 따라와 있어요. 여러분 5장 10장 들어봤어요? 여자분은 모르고 5장 하면은 사람 인변에 5 하면 일정시대 때 헌병대 대장은 5장이라고 불렸어요. 대장이 아니고 하사인데 나쁜 놈이지. 이제 독립군 잡는 애는 딱 5명 부하를 데리는 장이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현장에 가면 그 흙을 날라서 높은 데 가면 몇 톤, 몇 킬로그램 나눴느냐를 다 체크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10장이야. 노가다 10장. 이게 사람 인자의 10자예요. 10명 부하를 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자를. 그래서 10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백인대장 켄투리온 그러죠. 켄트가 저 라틴어로 백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제일 높은 단위, 최소 및 효율적인 단위는 백인 부하를 데리고 가는. 여러분 왜 막시무스 나오는 저 모든 영화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미네, 꾸오 투 왜 어디로 바디스 가신나이까 하는 유명한 영화 보면 주인공들 왜 닭털 이렇게 탁 있고 이제 닭뼈슬. 그 다음에 닭뼈슬 그게 이제 백인대장 마크에 이제 만도 두르고 이제 딱 문장에는 독수리처럼 두 눈을 가지고 점령한 지역을 그 잘 다스리라 뜻이에요. 그래서 켄투리온들은 굉장히 잘 다스렸어요. 아우구스투스 대제 때 유럽 전체가 1억 몇 명인 거기를 그 잘 다스려 가지고 이제 로마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본론으로 우리가 되돌아오면은 그 여러분 오늘부터 그 독수리를 좋아하시되 그 눈 전체 보는 눈과 세부적인 이때 전체 눈은 전체 보는 눈은 항상 아이디어라는 걸 찾아서 이상적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면서 현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현실 돈이 있어야 뭘 이데알한 걸. 우리 여기 돈 없으면 오늘 이거 고기 하나도 안 왔을까? 굶고 노래 부르면 누가 줘? 고기는 협찬 들어왔습니다. 돈 없으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나중에 이데알레란 노래 오늘은 못 배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격성님이 나중에 하실 텐데 그 아이디얼리즘의 뜻이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과도 연결돼 있고 우리 현실과도 연결돼 있고 다 있는 거라는 걸 그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본다는. 네. 독수리는 이 눈이 두 겹이야. 저 초점이. 네. 가까운 거하고 먼 거? 동시에 봐요, 본다니까. 동시에 봐요. 그러니까 다초점이죠, 다초점. 네. 위에서 내려올 때 아 우리 그런 카메라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니 토끼만 보면 네.
토끼만 보고 내려가다 저 큰 나무에 걸려서 그렇죠. 자기 머리 찍혀 죽지. 그걸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가지 보면서. 동시에 보면서 포커스 맞추면 내려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상상하지 걔네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 수는 없네. 아 근데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그걸 해서 그 나옵니다. 진짜 그 걔네들 아, 그래요. 본다고. 거미는 뭐 사마귀는 예를 들어 잠자리는 뭐. 예를 들어 뱀은 우리처럼 안 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뱀이 안 된다면 어떻게 뱀이 보는 거야? 참 이거를 카메라 렌즈 분석하듯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바꿨는데 그건 딱 들어맞아요. 뱀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냐면 이 심장 뛰고 뜨겁고 차갑고 그것만 보이지 저 형태를 안 보여. 쥐가 있으면 쥐의 심장이 뜨끈뜨끈 그것만 딱 그걸로 저기에서 그거 보는 거예요. 적외선 감식이야. 약간 귀신같이. 그 영화에 무슨 영화죠? 그 아이고 저기 저 프레데터. 프레데터스 안 봤어요? 예, 봤어요. 토마스가 아니고 아놀드 스와츠네거. 네네. 근데 걔가 그 기계 인간한테 안 당하는 이유가 심장이 그때 뭐 진흙. 때문에 심장이 안 찍히니까 걔가 기계가 얘를 못 잡잖아. 근데 나머지 인간은 심장 푸닥푸닥하면 가서 바로 이 초광선 쏴주기. 이 감지한다는 게 본다, 네. 눈이 본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 감지하는 그럼요. 거네. 감지라는 거요. 그 질문 진짜 잘하셨다. 아유, 저 수석 학생이네. 지금 상황면에 불타서 페이스북 한 지가 얼마 안 돼. 플라톤의 이데아의 원 동사는 이데인 보다에서 왔어요. 이게 눈으로 보다야. 네. 근데 차원이 틀려요. 육안으로 얘가 하얀 걸 딱 보는 건 호라우 동사라고 딴 동사를 써. 그리고 이데인 할 때는 이 희다는 이걸 본 게 아니고 이 그릇을 누가 만들었으며 이것에 만든 사람은 어떤 걸 이상형으로 했을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이데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게 이데아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눈, 철학자는 두 겹의 눈을 가져라 또 이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 그거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감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둘을 동시에 이용해서 상대방 심장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저 여자가 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퍼셉션이에요. 그러면 라틴어의 페르 몸을 뚫고 카피오는 잡다 뜻이야. 페네트레이션. 네, 페네트레이션도 거기서 왔어요. 페르카피오에서 과거분사 페르캡투스 하면 퍼셉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퍼셉션이라는 영화 미드 보셔야 되는데 퍼셉션이라는 아이 볼거 많아. 퍼셉션 미드는 진짜 사실 모자라요. 선생님. 아니 퍼셉션 미드는 진짜 보셔야 돼. 왜냐면 수사극인데 남자는 그 뇌과학 그 대학 교수이고 자기 제자는 이제 FBI 그 여자 금발 블론드 과학적으로審査하는 저 범인 잡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직감으로 이제 쭉 하죠. 직관으로. 근데 거기 뇌과학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연구 간 사람이야. 딱 아닌데 딱 그러면 왜 아니라고 하는가를 그 제자 겸 여자 형사가 물어봐. 물어보면 얘는 이제 막 꿰뚫며 얘기하는 거 있어. 걔가 아까 본 시선 중에 그림 중에 뭘 봤는데 걔는 이런 거 노리고 저 살인할래 아니다. 살인해도 그러면 그거는 직관으로 보는 거. 직관이죠. 네. 근데 이제 직관만 하면 또 아까 버벌 오버쉐도처럼 너무 짧아질까봐 직관에 두 차원이 있어요. 그냥 턱 본 것도 직관이라고 그러지만 플라톤은 첫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로 해서 이성으로 막 계산한 다음에 최고 이데아 볼 때는 다시 또 직관이 난다는 쓰는데 그때 직관은 한 차원 더 높은 직관을 얘기해요. 포괄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딱 지하철에서 보면 저 남자가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퍼셉션. 자, 논어에서는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예. 철학에서는 선입견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 그러면 프리컨셉션. 프리컨셉션. 예. 프리컨셉션은 이제 왜 프리컨셉션을 썼냐면요. 컨셉트의 어원은
콘 하면 함께 쿰 갖고 카피오 아까 나왔죠. 페르카피오. 콘셉트라는 단어 자유정의박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학교에서 배운 순간 그때까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파악하는 도구로 쓸 때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개념화되는 순간 아까 선입견 한정적 그런 거 되니까 생기죠. 그거 벗어나라고 해서 프리 컨셉션 하라 그래요. 그러면 컨셉션에는 임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 보면 그 컨셉트 개념 어쩌고 5번째 임신 딱 나와요. 그럼 그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대화 문답법에 한 번도 제자가 2 더하기 2는 뭐예요? 스승님 하면 절대 답 안 일러줘요. 답 바로 4 일러주는 거 우리나라 어머니들 빨리 과외 공부해서 답을 일러주라고 빨리 해요. 가야 학원 보내서 얼른. 근데 그런 건 시서스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그래요. 답이 거기 그냥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건 그냥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떠먹여 주는 거지 본인이 임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지금부터 문제를 던져줘요. 불교로 치면 화두를 던지는 거야. 너가 그래서 왜 아까 성철 스님 부산 스님이라 그런 데 가면 설문 들으러 왔던다 막 한마디 안 하고 붓글씨로 탁 이렇게 동그라미 탁 그려주고 그게 끝이야. 이 먹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건 굉장히 이제 철학이에요. 벽성 스님이랑 이 비슷한데 먹고 한국에 하고서 얘기하는 이것만 것만 던져주고 이걸 화두로 해서 너가 진리를 찾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철학에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3000배 하고 오라고 하니까 못 갔지. 그 사람 하다 말았어요. 아니 안 갔지. 근데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딱 깨달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예, 저거 3000배 하고 오란 뜻이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깨닫는 너가 게 깨달으란 뜻이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3000배 하지 거기 송강사에서 안 해. 그러면 자 콘카피오에 임신시키다 뜻이 뭐 있냐면 학생들 보고 철학과 1학년 들으면 너희들은 그냥 계속 임신을 많이 해라. 왜? 머릿속에 품는 아직 답을 안 나온 자유란 뭔가 임신하고 정의란 뭔가를 임신하고 졸업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애 낳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거지. 예. 오늘 아까 음악회 그 발표하는 줄 알고 들으러 오셨대잖아요. 그것은 제왕절개. 오늘 저 직접 본인이 하는 건 네. 산고를 느끼면서 오늘 임신 시켜드리는 거야. 너네 임신 시켜드리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있고 예. 마지막입니다. 예. 근데 제왕절개 수술 왜 하필이면 그 시서 황제예요? 아 걔가 그걸로 났어요. 그걸로 나왔어. 예. 맞지. 그걸로 났다고. 그럼 그 사람 전에는 시서 예. 그 단어를 안 썼죠. 그럼 전에는 제왕절개 안 했어요? 사람? 아니 했지만 명칭이 아니죠. 시저가 워낙 그치. 유명해졌으니까. 예. 시저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생긴 거야. 마치 시간이 붙어지는 거. 그렇지만 그때 지금 마취가 권력이 아니고요. 있어야지. 지금도 왜 한의학에서 이 마취 안 하고 약초 같은 저기를 걸로 하듯이 저쪽도 그 굉장히 이게 그리스 때부터 에집트도 그렇고 그 약물 아니 약초로 그거 한 거 많았습니다. 네. 저 안 아프게 느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 박화백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불교의 일체 유심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건 오직 내 마음이 만든 데에 따른다는 건 관운장도 여기 어깨 이런 데 수술할 때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바둑 놓으면서 칼로 여기 막 딱 그 화살 긁어내니까 보통 사람은 아파서 나자빠지는데 다 참죠. 그러면 안 아픕니까? 하니까 일체 유심조야 하고서 안 아픈 거지. 폼 잡느라고. 그래. 아니야. 저도 저 치과 갔을 때 어렸을 때 누나하고 같이 갔는데 누나는 막 자지러지고 나는 더 아픈데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그런지 허세 아니에요? 아니, 허세 때문에 그 허세가 아니고 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 늘어난다. 안 아픈 거야 그러면은 안 아픈 거야. 치과 우리 아니, 원장님 앞에서 치과 요새는 너무 이제 이런 약물에 의존하는 거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소년단 그 할 때 매 때리는 체형이 있어요.
200대 맞기, 300대 맞기 그러면은 아프다고 하는 순간 네가 사나이야 임마 그러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한 100대 맞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안 아파요. 참아진다는. 참아진 정도가 아니고 뭔 우리 얘기야? 단물질이 나와서 뇌에서 이건 나라는 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거고 이건 즐거움이야. 그래서 이 역사책에 나와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에 예. 맞다 죽은 애가 있어. 실제 역사 기록에 너무 많이 이제 그만 때릴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00대 맞고 죽은 애 있어. 그런 비극은 안 생겨야 되고. 그러면 자기 의식 때문에 막 몸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열강을 해주신 박혜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5분 쉬시고 좀 네. 담아 나누시고 와인 좀 드시고 에피타이저 하시고 한 7시쯤에 우리 발성 시작해서 그러면 7시부터 임신을 노래하고. 제대로 오늘 노래 임신. 노래 임신. 네. 요가 좀 하고 소개 좀 하겠습니다.